안녕하세요. 결혼 9년 차에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 별탈 없이 결혼 생활하고 있고, 결혼 초에 살짝 트러블이 생긴 적도 있었지만 서로 대화하고 잘 맞춰가며 그야말로 아무런 불만 없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저의 사연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거나 막장 사연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느 집에나 얄밉거나 미운 털 같은 존재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인 거 아시죠? 저는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그럭저럭인데요. 5살 차이 나는 손 아랫동서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얼굴 보고 살 일은 1년에 몇 번 없긴 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동서 들어오고 몇 년간 제가 당하는 처지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연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듯 드러내기 좋아하고 남을 깔아내리며 잘난 척하는 사람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서지간 사이좋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저처럼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며느리 입장이지만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때에는 사이가 더 안 좋기도 합니다. 혹은 자격지심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서가 너무 잘나서 문제가 된 경우였는데요. 잘나기만 한 게 아니라 잘난 척을 심하게 해서 문제였습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 집 가족 구성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 2명인 집의 장남입니다. 신랑은 요식업을 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돈을 벌었어요. 3교대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결혼 전 사무직으로 전직이 되었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식품 공장인데 꽤 탄탄한 회사고 정년도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월급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고졸 사무직 연봉치고는 만족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요식업을 하면서 장사가 꾸준하지 않을까봐 늘 걱정하셨는데 제가 월급쟁이로 매달 정기적인 돈을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전처럼 여자가 결혼하면 직장 관두는 시대는 아니라면서 제가 혹시나 회사 관둔다는 말 할까봐 은근히 회사 그만두지 말라는 속내도 내비치곤 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살더라. 애들 키우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야 말이지. 혼자 벌어서는 애들 공부도 못 시키는 거야. 아범 수입이 일정치 않으면 불안한데 네가 월급을 또박또박 가져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니? 그 좋은 회사 절대 관두지 말고 꼭 붙어 있어라. 근데 주변 직원들 보면 애들 키우기 힘들어서 많이들 관두긴 해요. 아무래도 여자가 살림하고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보는 건 벅찬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니? 애들 클 때까지는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해.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사셨는데 아이들 낳고 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막 예뻐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주에게만은 정말 좋은 할머니셨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도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챙겨주신 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살면서 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없는 건 아니어도 그럭저럭 우리 정도면 잘 지내는 구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진 건 우리 집안에 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둘째 딸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아가씨를 데려왔는데요. 예비 동서인 그 아가씨가 한마디로 좋아하는 너무나 비교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아나운서 같은 세련되고 예쁜 외모부터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도 뭐랄까 소위 말하는 차가운 도시 여자랄까요?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고 예비동서는 29. 시동생 얘기 들어보니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스펙도 대단하더라고요. 제 또래인데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도 하지 않고 참 당당하게 말도 잘하더군요. 명문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데 시동생이 신부감 하나는 야무지게 잘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처음 만난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우리 식구 될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동서를 친근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먼저 건네고 궁금한 것도 물어봤습니다. 물론 초면이니 당연히 존댓말을 했고요. 저보다 어려도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이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차갑게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고개를 돌린다거나 더는 말을 섞지 않고 시동생 쪽으로 아예 자세를 돌리는 거 보면서 뭔가 나랑 안 맞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련님, 어디서 이렇게 예쁜 신부를 얻었대요? 좋으시겠어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선남선녀 같네요.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반해서 한참 동안 쫓아다녔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요. 제가 만난 지 5개월 만에 프로포즈 했죠. 이 사람 정말 예쁘죠? 우리 집 시집 오면 형수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요즘 친구들은 눈치가 저보다 좋을 텐데 제가 가르칠 게 뭐 있겠어요? 보니까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우리 예비 동서님은 직장 다닌다 그랬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겠네요. 혹시 준비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호의를 표시했고 대화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예비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아, 예. 제가 물어볼 일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복지가 좋아서요. 출퇴근도 탄력적이고 휴가도 자유로운 편이라 그리 힘들지는 않아요. 아차, 형님도 직장 다니신다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 다니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다니는 회사를 묻길래 같은 직장인이니 궁금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해맑게 대답해 줬습니다. 어, 난 작은 중소기업 다녀요. 왜 옆 동네 공단에 식품회사 있죠? 거기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다닌 거라 꽤나 오래 다녔어요. 작아도 나름 탄탄한 회사거든요. 문제는 월급이 매년 오르지를 않네요. 그랬더니 예비동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고졸이신 거네요? 요즘 대학 나온 사람도 회사 들어가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시절을 참 잘 타고나셨네요. 그 회사 이제 고졸 출신은 안 뽑을걸요? 요즘은 개나소나 4년제 대학은 다 나오니까요. 저는 명문대 나왔어도 이것저것 스펙 쌓느라 취업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대단하시다. 형님은 운도 진짜 좋으셨네요? 이러고 말을 하는데 순간 분위기가 좀 싸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표정을 보니 놀랐다는 듯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저는 고졸이니 소위 말하는 개나 소축에도 못 낀다는 거잖아요. 은근히 저를 돌려가는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였지만 딱히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가 자기 얘기를 술술 하더라고요. 저는 피회사 다녀요. 아시죠? 왜 TV에서 광고도 하고 마트에도 입점하는 제품 만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쭉 공부만 하다가 입사를 좀 늦게 한 편이라 경력이 좀 짧긴 한데 그래도 한 번에 합격했네요. 아직은 초반이라 연봉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뭐 차차 오르겠죠. 아마 형님 회사 경력직보다는 제가 연봉이 더 높긴 할 거예요. 그래요. 그 회사 이름 당연히 들어봤죠. 아이, 좋은 회사 다녀서 좋겠다. 암튼 결혼 준비 잘해요. 그렇게 대화를 어색하게 마무리했는데 남편이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나만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건가? 동생이 지금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본 것 같아. 아까 당신한테 하는 거 보니까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암튼 나는 모르겠다. 그놈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싫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나는 재수 씨 될 사람 영 별로인 것 같아. 여보, 당신 행여 도련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나도 몰라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직 어리고 내가 먼저 시집온 형님이니까 동서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동서지간에 질투하는 때도 있고 그렇다더라. 내가 알아서 잘 보듬을 테니까 당신은 모르는 척해. 글쎄, 아까 고절 운운할 때 내가 기분 얼마나 상한 줄 알아? 동생 놈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암튼 당신 혹시 나중에라도 재수 씨가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있으면 당당하게 형님 노릇 잘해. 내가 말하면 모양새 이상하지만 당신은 어느 정도 싫은 소리도 하고 가르쳐도 되니까. 요즘 그랬다가는 형님이 시자 노릇한다고 욕먹어. 그냥 어지간하면 잘 타이르고 봐야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과 대화하면서 아무래도 동서가 만만치 않겠구나 서로 느끼고는 있었는데요. 그 느낌은 여지없이 들어맞더군요. 결혼 전에는 동서를 볼 일이 사실 몇 번 없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몇 번 보다 보니까 동서는 잘난 만큼 잘난 체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놀랐던 건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뭐 대단한 윗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엎드려 절받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치고 자기 큰 아주버님, 그러니까 제 남편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합니다. 우리 남편이 먼저 인사를 하니 동서는 고개만 까딱거리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이거 봐라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도 기분 나빴다고 넌지시 얘기하더라고요. 암튼 그건 기분 나빴어도 원래 인사성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동서에게 시어른 노릇하긴 싫었고 괜한 지적질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동서는 고상하고 예쁜 외모에 그리 똑똑하다는 사람이 가만 보면 말을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뇌를 한번 거쳐야 하는 건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동서가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좋은 직장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동생도 그런 동서 잡은 건 공짜로 잡은 게 아니고요. 나름 괜찮은 남자예요. 시동생은 우리 남편과 달리 똘똘해서 동서만큼 좋은 학교 나왔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변리사 시험 붙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시동생이 마음만 먹으면 동서보다 더 좋은 조건 와이프를 얻을 수 있었어요. 둘 다 똑똑하니까 학연으로 얽힌 지인들도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동서는 꼭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굳이 자기 대학 얘기를 하거나 지인 자랑을 합니다. 어머니가 허리 아프셔서 어디 병원을 예약해서 간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척추 쪽 병원 제가 아는데요. 거기를 예약해 드릴까요? 어머, 네가 아는 데가 있단 말이니? 그렇게 해주면 좋지. 제 친구 남편이 강남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예요. 거기 말고도 다른 병원에 제 대학 동아리 선배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문병원이 좋겠죠?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거기로 가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럴 때 며느리 덕을 한번 보는구나. 우리 시어머니는 동서가 하는 말에 속없이 좋아하십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문제죠. 의료 쪽이나 법률 쪽이나 공공기관 쪽에도 다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재수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 간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부터 물이 다르니까요.
어머니도 우리 신랑 키워봐서 아실걸요? 아주버님은 장사하시니까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고 저랑 신랑은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죠. 아마 동서가 하는 말 우리 남편이 들었다면 한마디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었죠. 잘난 척하는 말에 어머니도 살짝 놀라셨는지 제 눈치를 보시긴 했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만약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하고 따져 묻기라도 했다면 우스워지는 사람은 저니까요. 동서는 저에게도 이러더군요. 형님, 형님도 지인 중에는 의료계통이나 법률 쪽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맞죠? 아무래도 고졸이시니까 그런 인맥을 쌓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제 동기들은 거의 전문직이거나 그런 쪽으로 잘 나가니까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때 변호사라도 소개받으면 좋잖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요.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는 건지 그 말에는 불쾌해져서 제가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동서, 나는 동서 도움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농담이라도 이혼이라니. 그런 말은 좀 듣기 거북하네. 동서처럼 훌륭한 인맥은 없지만 좋은 사람들은 많이 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아줄래? 시어머니도 중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둘째 네가 이번엔 말이 좀 심했구나. 네 형님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산 지가 몇 년이냐? 얼마나 살뜰히 애들 키워가며 직장 생활하는데 이혼이라니? 앞으로 그런 말은 조심하거라. 그러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형님 기분 상하겠다면 죄송해요.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거라서 가볍게 말씀드린 거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가 어느 쪽이든 우리 가족들 일 생길 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사과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도 기분 나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과 있을 때는 대학 때 들었던 교양 수업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남편을 대화에서 소외시킨다거나 굳이 둘이 영어로 대화를 한다거나 해서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고모님 딸이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구들 다 있는 데서 굳이 영어로 쏠라쏠라 거리는 겁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대충 알아는 들어요. 고졸이라 해도 회사 다니려면 기본은 해야 합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아는지 영어로 꼴같지 않게 대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고모님 딸이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를 더 못합니다. 그것도 동서가 대화를 꼭 주도해서 해요. 이제부터 영어로 얘기할까요? 저도 유학 다녀온 지 오래라서 입에 기름칠 한번 하고 싶네요. 이러면서요. 나중에는 보다 못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가족들 중 자기 부부 빼고는 다들 영어 못하는 사람인데 굳이 영어로 말하는 거 보면 동서는 그냥 좀 사회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아는 건 곧 상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영어까지 하면서 저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고기라도 한번 구울라 치면 형님, 저는 미디엄 레어가 좋은데 괜찮으세요? 아, 어른들은 웰던을 더 좋아하시려나요? 그냥 덜 익힐지 다 익힐지 물어보면 될 것이지. 굳이 식당도 아닌 집에서 왜 저러나 했는데요. 계란 프라이를 하나 해도 이럽니다. 형님, 써니사이드업으로 할까요? 오버이즈나 오버하드? 뭐가 좋으세요? 제가 형님 취향을 몰라서요. 그냥 반숙으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물어. 한국에서는 계란 프라이 익힘 정도를 그렇게 세세히 구분 안 해. 별거 가지고도 다 잘난 체를 하는구나 싶어서 저렇게 한마디를 하면 오버이즈는 한 번 뒤집었지만 노른자를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그냥 반숙이랑은 뭐 다르다나요?
듣는 저는 동서도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시집 와서 쭉 그런 식이었어요. 저건 그냥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저보다 잘난 게 훨씬 많은 동서가 굳이 본인 잘난 걸 저와 비교하면서 저를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자기 학벌 자랑에 회사 자랑, 잘난 대학 동기들 자랑을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제가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좋겠다고 맞장구 쳐주고 듣고 있는 수밖에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맞춤법은 왜 그리 틀리는지 한 번은 동서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말을 자기 남편에게 하길래 옆에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교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가 맞는 말이지 그거 틀린 말이야. 하긴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틀리긴 해. 그랬더니만 동서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형님, 제가 이래봬도 명문대 졸업한 사람이에요. 형님이 정말 틀리셨어요. 설마 아니 제가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당돌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한 거였는데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러는 겁니다. 형님은 고졸이나 모르시나 봐요. 어떻게 감을 놓고 배를 놓으라고 그래요? 감나라 배나라가 맞지? 핸드폰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건데 우기는 거 보고 기가 막혀서 그냥 아무 대꾸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해봤자 좋은 모습도 아니고 그냥 됐다 하고 말았는데 조금 있다가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지적한 걸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말이 맞다고 하셨나 봐요. 그러자 동서는 어머니, 저 명문대 나왔어요. 그 정도 기본으로 알아요. 형님이 틀린 거예요. 또 이러고 우기더라고요. 결국 자기 남편이 나서서 교정해주니 자기가 틀린 건 알곤 민망했는지 또 금방 잘못 인정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일에도 대학 타령을 하면서 저를 무시한 동서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보다 어리기도 하고 또 아랫사람이니 감싸려 했지만 매사 저러는 거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저열한 사람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동서가 너무 미워진 저는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 꼴 보기 싫어서 시댁에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그 난리를 직접 봤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꼭 봐야 하는 명절 아니면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건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도 웬만하면 따로 날 잡아서 했고요. 마침 그즈음 제가 많이 바쁘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뭔가 월급쟁이로 사는 생활에 오래전부터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제가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동서는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합니다만 저와 동창생들 중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들 꽤나 많습니다. 오히려 일찍부터 사회생활에서 그런지 돈 흐름에 밝고 돈 되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내기도 합니다. 때마침 아직 미혼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마침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현주야, 너 언제까지 회사에서 주는 푼돈으로 만족하고 살 거니? 그러지 말고 나랑 사업이나 하자. 사업? 안 그래도 요즘 직장 생활 한계를 느끼던 참이긴 했어. 근데 알아봐도 마땅한 게 없더라.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큰데다가 나는 애들 때문에 온종일 가게에 매여 일을 못하거든. 그거라면 걱정 마. 내가 사업 계획서 내고 지금 펀딩 받기로 한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 네가 도와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이 해보면 어때? 친구는 건강기능식품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품회사 쪽에 오래 일해서 이쪽 유통을 잘 알고 또 내근직 경험도 있으니 적임자라고 하면서 같이 론칭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어쩜 그렇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 당시 매일 눈만 뜨면 창업을 알아보고 있었던 시점이라 너무 기회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만 말했고
시댁에는 당분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받은 걸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주긴 하는 거지만 브랜드 론칭 후 판매는 제가 따로 사업자를 내서 가맹 형식으로 팔기로 했거든요. 한동안 아이들도 어머니에게 맡기고 진짜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습니다. 무사히 펀딩도 받고 론칭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게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광고도 많이 돌렸고 제품 나오고 나서는 라이브 쇼핑 방송도 여러 군데 돌렸거든요. 물론 쇼핑몰도 미리 준비해 놓았고요. 그런데 론칭한 제품이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더 나면서 물량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터졌습니다. 2달치 선주문을 받아놓으면 3달치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월급으로 받을 때는 그 돈도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력하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건 참 매력적인 일이더라고요. 제가 계좌 잔고 보여주니 남편은 춤까지 덩실덩실 추더군요. 여보, 서진 엄마, 당신 진짜 최고야.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라니. 진짜 대박이다. 대박. 당신 덕에 우리 대출도 금방 갚겠다. 그렇지? 내가 진짜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지. 나 요즘 안 그래도 장사하기 힘들었거든. 계좌가 든든하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앞으로 나도 힘내서 가게 열심히 꾸릴 테니까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당신이 지금도 나 많이 도와주는데 뭐 어머니가 애들 안 봐주셨으면 힘들었을 거야. 나도 고마워. 근데 어쩌지? 하필 이번 추석에 라이브가 내내 잡혀 있어. 그때가 대목이라 매출 진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말인데 추석 당일날만 어머니 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한테는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 그럼. 당신은 돈 벌어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명절 걱정은 하지도 말어. 우리 식구들 얼마 있지도 않은데 음식할 게 뭐 있겠어. 이번만 어머니랑 재수 씨한테 부탁하지 뭐. 저는 명절 연휴에도 꽉 찬 일정으로 인해 추석 당일 오전에만 잠깐 짬을 내서 시댁에 다녀오자고 미리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돈 버는 일이 중하다고 당연히 이해했고요.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서 저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혼자 명절 전날 가서 음식 조그만 게 내심 싫었나 봅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입이 아주 석자는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나 먼저 인사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넓은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만 까딱거리더라고요. 아침 차례 지내고 식구들이 다 밥 먹는 자리에서 일부러 음식하느라 고생했다고 말도 건넸습니다. 동서, 어제 어머니랑 음식하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요즘 바빠서 그랬어. 회사 다니는 분이 뭐가 그렇게 바쁘셨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암튼 다음번엔 미리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아무래도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때는 동서한테도 말할게. 사실 내가 회사 관두고 창업을 했거든. 명절이 대목이라 할 일이 많아서 그랬어. 이해해줘. 그러자 동서가 놀란 얼굴로 회사를 관두셨다고요? 경험도 없이 사업하는 거 위험한 건데 어쩌시려고요? 내 주위에도 친구들이 있지만 사업하는 애들은 전부 의사 아니면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니까요. 괜히 큰돈 날리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나 다니지 그러세요. 저는 동서 말에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동서가 속을 긁어도 이상하게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걱정 마, 동서. 버리는 회사 다닐 때보다는 더 나으니까 말이야. 월급쟁이로 평생 푼돈 벌고 사는 건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동서는 회사 생활 잘한다며. 좋은 회사 다니면서 승진도 하고 꼭 출세해. 월급도 많이 올랐겠네. 좋겠다. 동서는 제가 부러워하는 걸 진심으로 알았는지 금세 표정을 바꾸면서 이러더군요. 저 이번 달부터 승급해서 봉급도 올랐어요. 드디어 연봉 5천 돌파했거든요.
실수령액 300 넘게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사실 제 나이에 사업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월급 많이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형님도 아시겠네요? 20년 가까이 일해도 연봉이 저 받는 거 3분의 2밖에 안 된다면서요. 형님은 고졸이니까 5천 연봉은 꿈이겠네요. 멍석 깔아주니 이번에는 또 월급 가지고 자랑질을 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연봉 자랑을 하는지 그냥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은 저랑 마음이 달랐나 봐요. 그동안 제가 일절 아무 말 하지 말래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동서에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재수 씨, 연봉을 5천이나 받는다고요? 축하해요. 내 동생도 잘 버는데 둘이 아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수준이네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지금 돈 잘 법니다. 재수 씨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아주 대박을 쳐서요. 네? 대박이요? 처음 사업하면서 그럴 수가 있나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과장하시는 거죠? 과장이라뇨. 이 사람이 준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다행히 사업 대박 쳐서 요즘은 저도 설레서 잠을 못 자네요. 이 사람 매출 잘 나오는 날 하루에 1,000만 원도 찍거든요. 이 사람 제가 장사해서 버는 돈은 그냥 용돈으로 쓰라네요. 그러자 동서가 얼굴이 갑자기 썩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네?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라뇨? 에이, 아주버니, 형님이 무슨 수완이 있다고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보, 당신 어제 우리 집 못 온 것도 라이브인지 뭔지 하느라 못 온 거잖아. 어제 매출 얼마랬지? 재수 씨가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직접 보여줘야겠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걱정 안 하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의도를 아는지라 웃음이 나왔지만 한번 콧대를 꺾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어제 매출? 어제 완전 대박 났지. 어제 1시간 동안 매출 1,000만 원 넘었고 2달치 선주문 다 받았어. 아마 한 5천만 원 넘을걸? 새벽 배송하는데 입점해달라고 연락도 왔더라. 그럼 매출 더 늘 것 같아? 그때 동서 얼굴은 완전 질투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정말요?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런 돈을 하루 만에 번다는 거죠? 말도 안 돼. 고졸인 형님이 이렇게 쉽게 돈을 번다고요? 월급 받는 사람은 절대 못 만져보는 돈을 하루 만에 번다니까 아주 속이 뒤틀렸는지 속내를 다 드러내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동서는 대체 내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님 질투를 하는 거야? 내가 바보라서 그동안 동서 잘난 척 참아준 거라 생각하지 마. 내가 참아준 건 우리 식구 평화를 위해서 참은 거야. 근데 내가 잘 된다는 거 그렇게 배알이 꼴리는 일이니? 왜 축하는 못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그렇잖아요. 저보다 잘난 거 없는 형님이 그런 큰 돈 버는 거 저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불공평한 거죠. 저는 그렇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회사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못할 거 없네요. 저도 퇴사하고 사업하면 형님보다는 더 벌겠죠. 동서, 또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사업이랑 학벌이랑 아무 상관없어. 사람 경험이라는 건 절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다니던 회사나 잘 다녀. 좋은 회사라며. 느닷없이 퇴사해서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무슨 어린애 달래듯 제가 왜 동서를 말려야 했는지 솔직히 어이없었습니다. 동서가 왜 유독 저와 관련된 건에 예민하게 구는지 속내를 모르겠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재수 씨는 당신이 잘난 자기보다 잘 사는 게 질투나는가 봐. 본인 가진 거에 만족 못하고 남의 걸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재수 씨가 좀 그런 것 같아.
꼭 상대방 깔아뭉개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당신 보고 자극받아서 진짜 사업한다고 그럴까 봐 걱정이다.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재수 씨 자존심 세서 절대 사업해서 성공할 사람 아니거든. 설마. 아깐 내가 돈 번다니까 샘나서 그런 거겠지. 진짜 회사를 관두게 하겠어? 어휴, 암튼 동서 성격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잘나면 뭐해? 당신 같으면 그런 여자 데리고 살겠니? 어휴, 여보.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나는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싫다. 저는 그날 이후 일하느라 바빠서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그 명절 이후 동서는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다는 겁니다. 참, 진짜 못됐다 싶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자기 마누라가 그러면 서방님이라도 좀 바로잡으면 좋을 텐데 둘이 아주 똑같더라고요. 어머니 말로는 동서가 사업한답시고 미천을 대달라고 하기에 거절했더니 앞으로는 시가야 안 오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해서 시동생에게 몇 번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나설 일은 아니라 그냥 참관하듯 구경만 했고 소식 듣기로는 동서가 진짜 퇴사까지 하고 무슨 가게를 차렸다고 듣긴 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질투해도 그렇지 힘들게 들어간 그 좋은 회사를 관두기까지 하다니요. 경험 없는 동서가 과연 잘할까 싶었지만 저는 그날로 관심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괘씸했거든요. 그리고 2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일절 소식을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가끔 얘기하긴 했는데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난 동서니까 뭘 하든 잘 먹고 잘 살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작년 설날을 앞둔 어느 날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던 동서가 난데없이 연락을 해서는 얼굴 보고 부탁할 게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2년 전 당당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사무실 주소를 찍어주니 당장 그날 찾아오겠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오래간만에 본 동서는 원래도 말랐지만 더 살이 내렸더군요. 늘 저에게 고고하게 굴던 동서였는데 어쩐 일인지 불안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한다는 부탁은 다름 아닌 돈 얘기였습니다. 형님, 저 당장 한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뭐? 3천만 원? 동서가 그 돈이 왜 필요해?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나타나서 대뜸 돈을 달라니. 동서 같으면 주겠어? 형님, 제가 부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형님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 사업하다가 퇴직금 다 털어먹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내보내서 신고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남편도 더 이상은 저한테 돈 못 해주겠대요. 대출이자 내는 것도 힘들다는데 친정에도 말 못하겠고 어머니도 싫다고 하니까 저 어쩜 좋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하다가 그런 돈을 빚진 건데? 형님이 사업한다길래 저는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있는 돈 다 몰빵했죠 뭐. 근데 사업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준비 없이 입지도 안 보고 가게 차리니까 매출입비에 나가는 돈은 많고 그래서 망했어요. 쪽팔려서 그동안 연락 못한 거고요. 보란 듯이 형님보다 잘 되고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고졸인 형님이 잘난 저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동서는 본인이 궁지에 몰려 부탁을 하러 와서도 끝까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여전히 사람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등급으로 나누는 거 보고 저건 진짜 못 고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의 일을 들으니 동서가 참 한심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동서, 동서가 예전에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무시해도 내가 가정의 평화 때문에 참았다고 한 거 기억나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지 말고 동서 못되게 구는 거 전부 얘기할 걸 그랬다 싶어. 그럼 사람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지 싶다. 동서가 머리 좋고 예쁘고 똑똑할지는 몰라도 사람 대하는 태도는 정말 글러먹은 거 알아? 나는 동서 부탁 못 들어줘. 아니 그 잘난 동서 대학 때 친구들은 다 뭐 하길래 안 도와준대? 돈도 많고 전문직이라며. 의사에 법조인에 부탁할 때 많으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당장 돌아가. 나 시간 많이 못 내. 그러자 동서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형님, 그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을 안 했겠어요? 나중에 연락 주겠다더니 다들 제 전화를 안 받는데 어쩌겠어요. 남편은 돈 더 끌어다 쓰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건 동서 사정이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동서 문제 해결사는 아니잖아. 돈 많이 버신다면서요. 그 정도는 며칠만 해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저 이번만 도와주세요. 남이 버는 돈 쉽게 생각하지 마. 나는 몸살 날 정도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야. 나는 동서 도와줄 돈 없어. 돌아가서 동서 신랑한테나 부탁해. 저는 사정하면서 우는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찾아왔다는 걸 시동생에게도 슬쩍 알려줬어요. 시동생은 그나마 상식은 있는 사람이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버릇없고 무례한 거 알면서 괜히 형제간에 껄끄러워질까봐 아무 말 안 했던 것도 잘못이었네요. 제가 면목 없어서 더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 사람 안 도와주겠다고 한 건 잘하셨어요. 그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지만 집사람 정신 차리게 좀 놔두려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형수님. 서방님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 저 또 찾아오는 일 없게 해주시고요. 상황 정리되면 이제 가족 모임도 차차 나오고 그러세요. 저 오늘 이후로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그날 이후 한동안 소식은 못 들었는데 올해 어버이날 두 사람이 처음 시댁에 왔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동서 사업 망한 건 시동생이 뒷수습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재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질에 아마 시댁에 절대 안 오겠다고 했을 텐데 시동생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억지로 나왔는지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느낀 게 있었나 봐요. 저에게 잘난 척하는 거 하나 없이 제가 시키는 건 찍소리 안 하고 다 하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동서랑은 가끔 일 있을 때만 얼굴 보고 삽니다. 물론 동서는 예전과 달리 저에게 버릇없는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할 말만 하고 지냅니다. 저는 동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매사 잘난 척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꼭 마무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저와 동서 사이의 갈등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이제는 제가 승자의 입장인 듯 합니다. 그렇다고 동서와 똑같이 굴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딱 이 정도 거리에서 예의 지키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사연을 교훈 삼아 동서 입장이든 형님 입장이든 상대방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못된 심보로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늘 겸손하고 가족을 배려하며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